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제 눈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짜, 표절을 들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히트하자 중국은 이제 자신들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여전히 표절의 가짜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드라마가 표절, 가짜와 연관되면서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고 중국은 큰 망신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아이콘이 공개됐습니다. 프론트맨과 그 부하들, 그리고 배우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달고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굿즈 판매를 위해 월마트와 손잡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넷플릭스의 행보를 두고 반응이 느리다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숟가락을 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게임들의 원조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가 된 오징어 놀이의 경우에 중국의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치기는 오징어 놀이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놀이입니다. 그리고 사방치기는 전 세계 국가에서 하고 있는 데다가 원조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로마, 인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내용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고나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2018년의 영상에서도 달고나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푸쟁성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며 푸쟁성이 한국에 있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 이미 예전부터 해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설탕을 녹여 과자로 만드는 형태는 아시아 어디에서나 존재했다. 설탕 자체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간 만큼 달고나의 기원 역시 중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중국 전통 문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가져다가 성공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유치한 원조 주장은 중국 네티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황구시보는 오징어 게임이 뜨자 한국 언론은 중국 배우 우징의 초록색 트레이닝복이 오징어 게임 속의 의상을 베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 중국 공산당 청년 조직으로 단원이 8천만 명이 넘는 공천당 중앙은 바이드 블로그에 우리가 한국 드라마 의상을 베꼈다? 이 의상은 50년 전부터 중국에서 유행됐던 옷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의 패턴이 보이는 듯합니다. 중국의 신동북공정을 들여다보면 최초 중국의 네티즌들이 먼저 김치, 한복 등의 원조가 중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중국 언론이 나서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의 형태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국은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사진은 중국의 어느 달고나 가게의 모습입니다. 연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낙지놀이라는 한글을 써놓은 것을 봐서는 번역기를 사용했거나,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하는데 북쪽 사람이 번역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 안에서는 쉴 새 없이 달고나를 만들어내고 있고 손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불법 제품입니다. 움직이지 마 라는 한글 문구가 눈에 띄는 짝퉁 레고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호떡놀이, 정말 기괴하고 이상한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종류의 짝퉁 레고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팽이인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난감도 있습니다. 무서운 오징어 게임 요원들이 귀여운 쿠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희 시계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들은 바이두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검색해서 나온 상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들이 나와 있고 미국 인터넷상에서 팔리는 제품은 수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모습입니다. 정말 소름 돋게 하는 사진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인쇄해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중국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제작되는 영희 피규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공식 라이센스 첫 번째 상품입니다. 이 영희 피규어 이전에 발매된 상품들은 전부 중국 불법 저질 상품들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완전히 무시하던 중국이 최근 저작권 때문에 세계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영화 기생충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에는 주인공 가족들이 피자 박스를 접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아버지는 피자 박스 접기 달인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박스 접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은 제작진이 저작권을 지불하고 구입한 영상이었습니다. 기생충 팀은 영상의 주인공 그레이에게 연락해 영상을 영화에 넣어도 되는지 물었고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봉준호 감독이 누구인지 영화가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될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후 기생충이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대박을 터뜨리자 박스 제작 영상의 주인공도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영상은 3주 만에 100만 회의 조회수를 돌파했고 미국 유명 토크쇼인 MBC 앨런 드제너스 쇼의 제작진까지 관심을 갖는 등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제작진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문제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영상 사용을 허락한 그레이는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며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영화팀도 그레이도 모두 행복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이런 기생충의 일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중국 드라마 장면이 나오더니 아까 배경에서 봤던 사진이 액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는 그대로인데 여성은 중국인 여성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155만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여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남자친구가 중국 드라마에 나왔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커플 셀카에서 자신의 얼굴만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중국 여자 배우의 얼굴을 넣어 합성해 드라마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 제작진은 그 어떤 연락도 없었고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여성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법적 문제 없이 영상을 사용하고 영상의 주인공도 기분 좋게 주목받아 해피엔딩이 된 기생충. 본인의 의견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멋대로 사진을 불법 사용한 중국 제작진과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해 불쾌한 기분만 남은 사진의 주인공. 이 두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저작권에 대한 법적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무엇을 베끼든 중국 내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중국에서 세계적 수준의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